현재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견제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놀랍게도 대만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었던 사이였습니다. 당신은 군 통수권자인 나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소. 저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 따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상관에 대한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대의 군대는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따라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은 군인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신념과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 다르다면 그땐 어찌할 것인가? 자신의 신념을 내버리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 것인가? 특히 일개 병사가 아닌 장군 신분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란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가와 군대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 군인은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이라면 최고 통수권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줘야 한다. 미국에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군들은 결국은 국가의 운명까지 바꿔놨습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도와준다는 이 조약.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견제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놀랍게도 대만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한국처럼 미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 즉 중화민국은 중국을 대표한다고 미국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조약은 미중 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대만 사이엔 상호방위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상호방위조약은 누가 왜 파기했을까?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한 인물은 바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아마도 미국이 양자 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인권 외교를 표방했습니다. 즉 당시의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과의 유대보다는 소련과 중국에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상호방위조약마저 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미국에게 버림을 당한 1970년대 후반, 사실은 한국도 이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 5년 안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 집권기인 1977년 5월 2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가 평지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그 인터뷰의 주인공은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 싱글러브 장군은 2차 대전과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한국에 전쟁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1950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투스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글러브 장군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북한군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주한미군 참모장으로서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터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싱글러브 장군은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문 기사를 본 카터 대통령은 격노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이시오. 자네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기자에게 돌려버리게.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기자가 멋대로 기사를 썼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다고 대통령께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싱글러브 장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는 사실을 정확히 보도했습니다. 결국 카터 대통령과 1대1로 언쟁을 벌이게 된 싱글러브 장군. 당신은 군 통수권자인 나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소. 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 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양심의 바탕을 두고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 따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분노했지만 그를 해임까지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카터는 싱글러브를 전출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차 대전과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미 육군 소장 중 선두를 달리던 싱글러브의 군대 경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장이 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싱글러브 장군의 군 경력은 이렇게 끝장났지만 그의 신념은 헛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의 공개 인터뷰 기사가 나간 이후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싱글러브 장군 호출. 위원회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장군의 솔직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싱글러브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군의 남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소위원회는 한국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본 후 싱글러브 장군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싱글러브 장군은 조지아주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1978년 4월 끝내 전역당하고 맙니다. 이후 싱글러브 장군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 높이 진급하지 못하고 별 2개로 제대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지는 않았습니까? 아쉽지 않았습니다. 내 별 몇 개와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바꾼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